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이렇게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거의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오늘도 현재까지는 이 시각까지는 아직 크게 물리적 충돌은 없어 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까지는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. 지금 일부 시민들이 흥분을 하면서 폴리스 라인, 차벽으로 세워놨던 폴리스 라인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은 그 시위대를 막는 이 경찰들에게 뭐 욕설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의 뭐 물리적 충돌은 있지만요. 네. 현재까지 누군가가 입건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서로 간의 폭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 토요일 집회 당시에도요, 경찰 추산 12,000명, 그 집회 추산 2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 당시에는 크게 시민들이 많이 다치질 않았고요. 이 한 명 정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이 그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네. 특히 지난 집회에서 주목할 점이요, 그 해산 구호를 외치는 그 종로 경찰서장이 해산 방송을 할 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다, 이렇게 다독였습니다.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인도 위로 올라가라,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건데요. 이 알고 보니 이 문구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주문한 문구였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집회 규모가 크니까 경찰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찰의 대처 방침은 뭡니까? 네, 어제 오전 오늘 집회를 대비해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해서 이 대대적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. 그곳에서 결정된 기조가 바로 최대한 유연하게였다고 합니다. 지난번 집회와 같이 충돌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. 특히 본 집회를 대비할 때는 1차 저지선, 2차 저지선이 있어서 어떤 저지선이 뚫리기만 하면은 물리력을 좀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.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물리력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. 또한 또 주목할 점이요, 오늘 집회에서는 절대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입니다. 네. 오늘 오전에 그 백남기 씨의 추모 미사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 지난해 집회에서 살수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이 오늘 장례를 치른 상황에서 경찰에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이 경찰이 여론의 폭격을 맞을 것이 당연한데요. 네, 그럴 수 있죠. 네,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소방수 사용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, 서울시의 소방수를 이 경찰이 살수차로 쓸 수 없게 하겠다라고 선언 포고를 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살수차를 쓰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집회가 보면 과거엔 좀 달리 약간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과거 좀 다른 점들이 눈길을 많이 끌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민주노총 차원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. 오늘 집회의 아주 큰 특징이 광화문 광장에서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만났다는 겁니다. 네. 오전부터 이어진 고 백남기 씨 장례, 그리고 낮에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를 열렸고요. 이 낮에는 국회의원들, 특히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하야 촛불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모두 한 목소리가 됐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때문에 시민들도 기존 집회와는 달리 특이한 퍼포먼스를 많이 보였습니다. 마치 꼭두각시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모습이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을 비꼬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네, 다양한 좀 양상들이 네. 비춰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집회의 목표가 사실 오늘은 아니잖아요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번 집회의 목표는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2차 민중총궐기입니다. 네. 이 제2차 민중총궐기에 가장 많은 시민을 모으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요. 주최 측은 이번 민중총궐기에 20만 명의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끌어모아서 더 큰 힘을 모으자, 이게 주최 측의 목표입니다. 네, 자 정치권도 아마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임수정 기자, 이 공치국 촛불 집회 전에 이제 백남기 씨 연결식이 열렸어요. 네.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의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했는데 약간 서로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엇갈렸어요. 네, 지금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 최순실 게이트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모두 하야해라 혹은 그렇죠. 이성퇴하라라고 네. 목소리를 냈지만 문재인 전 대표만 유독 백남기 농민 관련 발언 말고는 네. 다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맞선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,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, 마지막 경고다,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
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전혀 그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이제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일부 또 여론조사 나오고 그렇습니다. 있잖아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나 보수 지지층을 그 자극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제 대통령을 공격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찌됐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선 후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를 고집할 경우에는 지지층에서 더 이상 그 외면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 같고요. 네. 반면에 오늘 가장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, 박근혜 네.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. 네. 유일하게 이 광화문 연결시 말고도 지금 현재 촛불 집회 박원순 시장은 다른 분들은 집회까지요? 연결식하고 다 떠난 거죠. 네, 떠났지만 네. 박원순 시장만 지금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고 네.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 좀 야권 지지층,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에게 호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요, 좀 오늘 재밌었던 장면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네. 앉았는데 서로 좀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냉랭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요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그 박 대통령이 담화 전날에 한과국 비서실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. 네.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오늘 주말이지만 모두 출근을 해서 아, 지금 그렇습니까? 집회 상황을 네.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.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외부 일정을 전혀 잡지 네. 않고 지금 이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시작부터 이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울먹이기도 했고 그렇죠. 목소리도 떨렸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전날, 이 대국민 담화 발표 하루 전날 한광욱 비서실장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. 이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한 실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 이렇게 지금 전했는데요. 네. 어제 박 대통령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. 그렇죠. 수족들도 모두 잘려나가서 괴로운 심경을 좀 토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 2차 대국민 사과 이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네. 한 언론 매체가 결과가 했는데 궁금한데요. 이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가 57%, 네. 절반을 넘었습니다. 네. 하지만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. 충분하다. 이런 의견도 40% 가까이 됐거든요. 아, 네. 일단 이제 박 대통령의 이런 사과가 일부 지지층에 그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지금 촛불 집회 아까 그렇죠. 김유림 기자 말씀하신 대로 네.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촛불 집회에 따라서 추가 대응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. 네, 네, 지금 집회 알겠습니다.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두 분하고는 좀 이따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최순실 씨가 공익재단인 K스포츠재단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사실상 회장 노릇을 해왔다는 재단 핵심 인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. 네, 특히 최 씨는 자기 사람들에겐 2배의 연봉을 줘가며 충성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신아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K스포츠재단의 핵심 인사가 최순실 씨의 재단 운영 개입 실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최 씨가 K스포츠재단에 측근들을 심어놓고 고액 연봉을 줘가며 실질적인 회장 노릇을 해왔다는 것. 최순실이는 짠순인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월급을 올려주거나 뭐 특별 대우를 하거나. 대표적인 최순실 사람은 K스포츠재단의 돈줄을 관리한 이모 부장과 장모 대리. 최 씨는 재무를 맡은 이 부장에겐 다른 부장들보다 2배 연봉을 챙겨줬습니다. 격리 담당인 장 대리 역시 과장급 연봉을 보장받았습니다. 특히 장 대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사실 등을 숨기려 정현식 전 사무총장에게 회유 문자 메시지를 대신 보냈던 인물.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과 사무실도 따로 쓰며 최순실 씨를 보좌했습니다. 자기네들끼리 스피드 얘기하는데 이게 그 외부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들이 있다. 최 씨는 K스포츠재단의 내부 인사도 좌지우지했습니다. 얘를 내가 계속 걔를 써야 되겠다.